최근에 들어서 디자이너가 눈에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인데요.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하는 활동들은 참 다양합니다. 기업을 위한 상업적 서비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공공 섹터를 위한 그런 공공 서비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종류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기업이랑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공공기관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졌던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원생 때 들었던 하나의 발표에서 그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그 발표를 했던 분의 그 주제가 시스템 디자인, 네트워크 시대의 시나리오 빌딩과 어떤 솔루션 제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수병 있잖아요. 이런 생수병도 결국에는 디자이너가 거기에 어떤 분명히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디자이너가 생수병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생수병이 정말 여기 있는 물이 정말 마시고 싶도록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병을 디자인하고요. 병을 잡기 쉽고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끔 그런 디자인도 하고요. 또 수많은 생수병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정말 돋보이도록 어떤 로고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디자이너가 생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로 가서 이 생수병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제품은 사실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발표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물을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길어다가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그것을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파는 그런 제품이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역설합니다. 정말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은 생수병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나 목이 마를 때 어디서든 언제든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되게 긍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갈망하고 있었던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사회에 근본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해결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졸업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수십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그런 모델들이 6개월마다 출시가 됩니다. 사실 하는 일이 재미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드는 휴대폰이 정말 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그 휴대폰이 필요하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수병과 휴대폰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수라는 제품은 만들어진 요구라고 애니 레너드는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해서 생수라는 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음료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을 고르다 보니까 생수라는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생수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식되도록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홍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디자인하는 이런 휴대폰도 이런 또 하나의 생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분과 함께 연구를 하기로 그렇게 제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밀라노는 이제 밀라노란 도시가 이제 점점 팽창을 하면서 그 근교에 있는 농경지대와 이렇게 접점이 되는 부분이 도시로 점점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땅값이 오르고요. 그 인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산자들,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타격이 큽니다. 특히 소규모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어떤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접거나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사라짐으로써 그 공동체의 역사나 어떤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은 슬로우푸드라는 비영리 단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밀라노 근교에 있는 그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같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그것이 밀라노 먹이기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생산자 직거래 시장, 소위 파머스 마켓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참 다양한 생산자들이 옵니다. 꿀을 생산하는 사람, 와인 생산자, 치즈 생산자, 야채, 채소, 살라미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 소비자들을 만나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팝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참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배움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 장터를 디자인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면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뭐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을 시장 옆에다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맛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기농으로 꿀을 만드는 양봉업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꿀이 시장에서 만드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꿀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이게 어떤 점이 더 좋은지를 직접 설명을 하고 양봉 과정을 이렇게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내가 소비하는 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 생산자들이 자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 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직접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쿠스쿠스 요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시식을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울산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울산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약 인구 110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소비자층도 있고요,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업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생산물들이 나오고 그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층이 있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으면서 이런 좋은 조건에서 혹시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그런 조사를 한번 수업 시간에 해봤습니다.
제가 둘러봤던 그런 파머스 마켓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생산자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런 활기찬 상황이었고요. 울산에도 이런 직거래 시장이 있는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한 4-5군데 직거래 시장이 울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부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농협에 돈을 주고 이런 생산자 직거래 시장을 열라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유로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사실 어떤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하나로마트는 가도 그 뒤에 이런 시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또 한 군데는 하나로마트 가운데에 이런 직거래 코너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그 코너 밖에서 파는 물건을 그 코너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이거는 직접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생산자들이 파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냥 별도의 코너가 있고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구나, 그냥 가격이 좀 더 싸구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인식만 가질 뿐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서도 이런 직거래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물건을 파는 분들이 생산자가 아니라 농협 직원들이고 농협의 물건을 그 직원들이 팔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저 구석에 이렇게 한 3명 정도 모여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이제 이유를 알아봤더니 생산자를 많이 모시고 싶지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일당을 포기하고서 여기 와서 물건을 파는 것이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요. 울산 북구청과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확인을 하고요. 특히 직접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지역의 그런 실제로 이런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요. 지역 자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마을기업이라는 사업 모델로 제안을 했습니다. 생산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할 말씀이 많더라고요. 일단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생산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직접 판매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친환경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팔아도 이게 보기에도 안 좋고 가격이 좀 더 비싸면 사람들은 안 산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판로나 홍보가 필요하다. 컨텐츠와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울산에서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걱정이 됐던 것이, 울산은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뭐 좀 매연이나 이렇게 자연공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에 대한 어떤 울산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어떤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비자를 만나서 파악한 결과, 오히려 대부분 울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먹거리를 소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류를 특히나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또는 전문 어떤 직판장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울산 북구의 여러 이런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을 기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수집을 했고요. 그것을 툴킷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툴킷을 개발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의가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끄집어낸 그런 요구사항들로부터 해결안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마을기업 어떤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싶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다른 이웃들과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더 나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과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